그 다음에 이제 이건 클러스터. 클러스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HTTP2 적용하면서 실무에서는 클러스터도 같이 적용해서 배포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서버가 기본적으로 싱글 스레드라서, 예, 코어를 하나밖에 안 차지하죠. 나머지 코어 7개 놀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서버를 기본적으로 그 코어 개수만큼 실행을 하면 돼요. 예. 코어가 8개다. 그러면 서버를 8개를 동시에 실행을 해주면 모든 그 코어 하나당, 그러니까 코어 하나당 서버 하나, 이렇게 되면 이제 8개 서버가 동시에 돌아가니까 편하겠죠. 편하다기보다는 이제 효율적이겠죠. 예. 컴퓨터의 코어를 다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하려면 이제 클러스터라는 걸 쓰셔야 되는데, 단 서버를 8개 돌린다고 해서 성능이 8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거 제가 워커 스레드나 스레드풀 할 때 보여드렸죠. 멀티 스레딩을 한다고 해서 그 코어 개수만큼 곱하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멀티 스레딩 관리하는데도 좀 비용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클러스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단점도 있어요. 클러스터는 이제 프로세스를 여러 개 띄우는 거라서 메모리나 세션 등을 공유를 못해서 로그인 같은 거 구현하실 때 아마 좀 애를 먹으실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서버 8개가 이렇게 동시에 띄워놨으면 저희가 서버 하나에다가 로그인을 해놔요. 그러면 이제 새로 고침해도 그 서버 하나에서 계속 로그인이 유지돼야 되는데, 이게 새로 고침할 때마다 그 8개 서버 중에 랜덤으로 이렇게 접속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한 서버에는 로그인이 되어 있고 다른 서버에는 로그인이 안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하면 막 새로 고침할 때마다 로그인 풀렸다, 로그인 됐다, 로그인 풀렸다, 로그인 됐다 이러겠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레디스 같은 별도 메모리 서버로 해결을 하는데, 이거는 15장에서 알아보고 일단은 그냥 서버를 8개 또는 여러분의 컴퓨터 코어 개수만큼 동시에 띄울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워커스레즈랑 비슷하거든요. 워커스레즈랑 비슷한 클러스터 기능인데, 워커스레즈는 스레드를 여러 개 만드는 거였다면, 클러스터는 프로세스를 여러 개 만드는 거. 그래서 이렇게 클러스터 하시고, 클러스터에 is master, 이거 워커 스레드의 is main 스레드랑 비슷하죠. 이렇게 마스터 스레드에서 이런 식으로 포크를 해서 워커 프로세스들을 만들어요. 워커 프로세스, 워커 스레드가 아니라 워커 프로세스예요. 그리고 여기 else 부분은 이제 워커 프로세스겠죠. 워커 프로세스에서 서버를 띄워요. 8086으로 서버를 띄우면 제 그 컴퓨터 코어 개수만큼 서버가 실행되거든요. 근데 클러스터가 알아서 제 컴퓨터 코어 개수만큼 띄우는 건 아니고, 제가 여기다가 이 OS, CPU's length, 이거 제가 OS 시간에 이거 쓴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면 제 CPU 개수만큼, 저는 CPU가 6개예요 제 컴퓨터는. 그래서 CPU 개수만큼 서버가 6대가 동시에 띄워주겠죠. 이 클러스터 방식이 좋은 게, 프로세스, 보통 서버를 6대를 띄우면 제가 프로그램들은 보통 각각 프로세스 하나씩을 차지한다고 했고, 그 프로세스들은 각각 포트 하나씩을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클러스터를 하면 좋은 게, 그 6개의 서버를 그냥 하나의 포트에 같이 묶어 놓을 수가 있어요. 하나의 포트에서 6개의 서버를 동시에 띄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다른 포트, 각각 워커마다 다른 포트 쓰지 않고 이렇게 하나의 포트만 쓸 수 있어서 알아서 이 워커들한테 요청을 랜덤으로 이렇게 분배를 해줍니다. 정확히는 랜덤은 아니고 라운드 로빈이라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분배를 해주는데, 그냥 거의 고르게 분배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로 이 클러스터를 하면 6개만큼 서버가 띄워지었는지 확인을 해볼 거거든요. 그거 확인하는 거 어떻게 할까요? 그건 쉬워요. 서버 한 번 이렇게 접속할 때마다 서버를 하나씩 끄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6번 접속하면 6개의 서버들이 다 꺼져서 더 이상 남아있는 서버가 없어서 접속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프로세스 엑싯을 했거든요. 이거 하면 서버가 꺼지잖아요. 노드 프로세스가 꺼지니까 프로그램이 꺼지고 서버가 꺼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3장에서 배웠던 것들을 다 이렇게 실제 서버 만들면서 써보는 거예요. 테스트할 때. 그래서 이렇게 서버를 하나 끄게 되면 여기서도 부모 마스터 프로세스에서 on exit 이렇게 실행이 돼요. 이 부분 잠깐 슬래시 해놓고, 그래서 6개, 저는 6개예요. 여러분은 뭐 8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컴퓨터의 코어 개수만큼 일단 실행이 될 거고, 진짜 그만큼 실행되었나 한번 체크를 해보죠. 4.5에서 노드 클러스터 이렇게 하면 지금 제 컴퓨터가 6개니까 코어가 6개니까 이렇게 여기서 이제 프로세스 아이디는 뜨잖아요. 프로세스 아이디는 총 7개죠. 마스터 프로세스 하나에다가 워커 프로세스 6개, 마스터 프로세스 하나에다가 워커 프로세스 6개, 그러니까 총 7개의 프로세스. 근데 서버는 정확하게 말하면 6개예요. 이 마스터 프로세스는 서버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그 요청을 아까 라운드 로빈 그 고르게 분배해주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 6개의 워커 서버들한테 분배해주는 역할, 그걸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프로세스는 이렇게 7개가 실행이 되지만 서버는 6개가 실행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워커 실행 이렇게.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요청 한 번 할 때마다 응답으로 응답 보내주고 서버를 끈다 그랬죠. 그러면 6번 이렇게 요청 보내면 서버들이 모두 다 꺼져야겠죠. 그래서 한번 직접 해볼게요. 8086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한 번 했고,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 보냈어요, 요청을.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번밖에 안 보냈나? 한 번만 더 보내볼까요? 6번. 이렇게 6번 보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모든 서버들이 다 꺼졌죠. 이 콘솔 로그가 6번 호출된 거 봐서는 모든 서버들이 다 꺼졌고, 그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거 한 번 더 요청을 보내보면 이렇게 서버가 더 이상 접속이 안 되죠. 이렇게 정확하게 그 서버가 6개가 켜졌다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실무에서는 보통 이렇게 서버를 강제로 끄는 경우는 없고, 혹시나 에러가 발생해서 서버가 꺼지더라도 다시 실행시키거든요. 에러는 여기다가 뭐 이렇게 에러 난 거 있으면 뭐 기록은 해놔야겠죠. 콘솔 에러에서 어떤 에러가 났는지 기록만 해놓고 서버는 다시 살려야 되잖아요. 그거 살릴 때 쓰는 게 이제 cluster.fork 다시 해주면 돼요. 아까 cluster.fork 하면 새로운 그 워커 프로세스가 생성되는데, 일단 어떤 워커 프로세스가 종료되었을 때 새롭게 하나 더 만들어주면 되죠. 하나 종료됐을 때 하나 다시 만들어주면 그게 이제 다시 켜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다시 클러스터링 하면 똑같이 6개가 실행이 되고, 다시 여기 접속을 해서 이렇게 이제는 새로 고침 계속 해도 아마 계속 될 거예요. 계속 새로 고침해도 계속 켜지죠. 그 이유가 이렇게 워커 하나 종료될 때마다 새로운 워커 하나 실행돼가지고, 그거 종료되면 그 다음 워커가 또 실행되고, 이게 뭔가 에러가 발생해서 꺼져도 다시 살리는 거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런 것까지 HTTP 서버에다가 코딩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HTTP2 이런 것도 적용을 해놓고, 거기다가 클러스터까지 같이 적용을 해서 서버가 혹시나 에러로 인해서 꺼지더라도 다시 살리는 거, 그리고 클러스터 적용하면 코어 개수만큼 여러 대의 서버를 마련해 둘 수도 있고, 이런 장치까지 다 해줘야지 이제 서버 실제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강에서는 저희가 HTTP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그래서 뭐 실제로도 이렇게 만드시면 되기는 한데 솔직히 좀 복잡해요. 지금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 REST 서버 할 때 여기서 좀 좌절감을 느끼셨을 수도 있거든요. 아, 서버 코딩하기 이렇게 지저분한 건가? 근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HTTP로 직접 서버 코딩 해보고, 그 다음에 뭐 클러스터링도 저희가 직접 하고 HTTP2도 직접 적용하고 해보니까 너무 이게 코드가 지저분하고 보기도 안 좋고 유지 보수도 잘 안 되고 해서 막 그런 거를 좀 편하게 해주는 코드들 남들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 코드를 쓰면 이제 서버를 좀 더 깔끔하고 유지 보수도 쉽고 뭐 관리하기도 편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거는 5장, 6장에서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노드에서 제공하는 방식, 그렇게는 4장에서 배운 대로 만든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EST 서버 여기랑 세션 있죠. 세션이랑 저희가 알려드린 클러스터,
이것까지 해서 여러분만의 서버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만의 웹사이트. 단, 이 HTTPS랑 HTTP2는 아직 적용을 못 하실 거예요. 왜냐면 도메인도 없고 인증서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적용하지 마시고 그냥 HTTP 서버로 클러스터까지 해서 여러분만의 서버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렇게 로컬호스트로 계속 접속을 해보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겠죠.